1920년대 미국은 금주법으로 인해 주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혹독한 시기에도 합법적으로 살아남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위스키가 있었으니 바로 얼리타임즈입니다. 당시 약용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특별 라이선스를 받은 얼리타임즈는 위스키 시장에서 암흑기라 불리던 금주법 시대에서도 당당히 명맥을 이어갔고 그 결과 160년이 넘는 역사 동안 꾸준히 전통을 지켜오며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품질은 물론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 시장에서도 최근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위스키라고 하는데요.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아메리칸 근본 위스키 얼리타임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 잭빔은 켄터키주 바즈타운 근처에 자신의 증류소를 설립하며 이를 얼리타임즈라 명명했습니다. 그는 진빔으로 유명한 빔 가문의 일원으로 진빔의 삼촌이기도 하죠. 빔 가문은 18세기 후반부터 미국 켄터키주에 정착하여 위스키 제조를 시작한 명성 있는 가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위스키 명문 집안에서 자란 잭빔은 어린 시절부터 빔 가문 증류소에서 배운 기술을 터득해 위스키에 대한 조예가 남달랐습니다. 그러다 21살이 되던 해 잭은 빔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되 자신만의 철학과 방식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자 얼리타임즈 위스키를 만들게 된 것이었죠. 얼리타임즈라는 이름은 켄터키 초기 시대의 전통적인 위스키 제조 방식, 즉 작은 통에서 곡물을 혼합하고 구리 증류기를 사용하며 직접 불을 지펴 증류하던 방식을 존중한다는 뜻을 담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빔이라는 가문의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의지가 담긴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위스키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잭은 그동안 쌓아올린 빔 가문의 위스키 제조 기술을 단순히 답습하기보다 이를 바탕으로 얼리타임즈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죠. 특히 잭은 초기 증류 과정에서 사용된 곡물 비율과 오크통 숙성 방식에 특별히 더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그는 위스키의 핵심이 되는 옥수수, 호밀, 보리의 비율을 최적화하여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또한 위스키를 탄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는 방식을 집중했는데 탄 오크통은 위스키의 깊은 풍미와 은은한 단맛을 부여하며 얼리타임즈를 독특한 위스키로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잭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얼리타임즈는 켄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18년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전시금주법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얼리타임즈 증류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 정부는 식량 보호 및 전쟁 지원을 이유로 곡물 소비를 제한하고자 전시금주법을 도입했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알코올 함량이 2.75%를 초과하는 모든 음료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야 했습니다. 이에 얼리타임즈 역시 생산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20년 전면적인 금주법이 발효되면서 얼리타임즈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류소들이 폐업하는 위기가 닥쳐왔죠. 그런데 이 시기에 SL 거슬이라는 사람이 얼리타임즈 증류소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1923년 얼리타임즈에 남아있던 위스키 재고와 얼리타임즈 브랜드를 브라운 포맨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금주법으로 생명이 끝날 뻔했던 얼리타임즈는 이 금주법 덕분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얼리타임즈를 인수했던 브라운 포맨이 당시 의료용 주류 판매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리타임즈 위스키를 의료용으로 병입하여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약용 위스키라는 특별한 라이선스를 받아 다시 생산과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얼리타임즈는 금주법 당시 살아남았던 6개의 위스키 중 하나로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덕분에 이 시기 얼리타임즈는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제한된 생산 속에서도 오히려 정부가 제시하는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얼리타임즈는 금주법이 끝난 후에도 브랜드가 빠르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주법 시대는 미국 위스키 역사에서 암흑기로 불리지만 얼리타임즈 입장에서는 오히려 브랜드의 전통과 가치를 강화한 시기였습니다. 1933년 금주법 해제 이후 얼리타임즈는 본격적인 부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금주법 시기에 의류용 주류로 명성을 유지한 얼리타임즈 브랜드를 새로운 시장 상황에 맞추어 재정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금주법 이후 미국의 주류 시장도 큰 변화를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법적 규제가 풀리면서 위스키 시장은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증류소는 문을 닫고 있었고 금주법의 여파로 불법 주류와 위조 위스키가 범람하는 바람에 소비자들 역시 위스키에 대한 신뢰를 쉽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얼리타임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품질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금주법 시기 얼리타임즈는 의료용 주류로만 제한적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요구하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위스키는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얼리타임즈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며
얼리타임즈의 품질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소비자들이 금주법 이후 위스키 시장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브랜드의 전통성을 강조하며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얼리타임즈만의 전통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스토리텔링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캠페인은 얼리타임즈를 단순한 위스키가 아닌 아메리칸 위스키의 상징으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얼리타임즈는 이전의 전통적 제조법을 그대로 계승하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얼리타임즈의 핵심이 되는 탄 오크통 숙성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탄 오크통 숙성은 오크통 내부를 태워 위스키의 특유의 은은한 달콤함과 풍부한 색감을 더해 얼리타임즈를 더욱 매력적인 위스키로 만들어 주었죠. 이러한 전통적인 제조법을 강조한 전략은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 얼리타임즈의 품질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 결과 1953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위스키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리타임즈의 전략은 단순히 전통과 품질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얼리타임즈는 보다 대중적인 위스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버번 위스키의 이름표를 버리는 것이었죠. 당시 버번 위스키는 법적 규정에 따라 새 오크통에서 숙성해야만 버번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얼리타임즈는 대중의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제품에 한 번 사용된 오크통을 재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얼리타임즈가 다른 증류소와 달리 자체적인 쿠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쿠퍼리지는 오크통의 제작과 유지보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설비와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얼리타임즈는 오크통 제작소와 숙성고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오크통의 품질 관리를 직접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크통은 위스키 숙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위스키의 맛과 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당시 얼리타임즈는 자체 쿠퍼리지를 통해 오크통을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내부를 다시 태우는 등 오크통의 품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사용 오크통도 새로운 오크통처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죠. 또 자체 쿠퍼리지를 보유하면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숙성 과정의 품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전략으로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얼리타임즈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가갈 수 있었고, 덤으로 새 오크통에서 숙성한 위스키보다 탄닌 등 거친 질감을 주는 성분 등이 줄어들어 오히려 더욱 부드러운 질감의 대중적인 입맛에 맞는 위스키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일부 제품은 법적으로 버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대신 켄터키 위스키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오히려 얼리타임즈만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었죠. 어쨌거나 그 당시 오크통을 재사용한다는 발상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얼리타임즈의 가성비를 강화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위스키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택지가 되었죠. 이후 품질에 대한 신뢰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얼리타임즈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며 큰 사랑을 받았고 미국을 대표하는 대중적인 아메리칸 위스키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160년 전통의 아메리칸 위스키 얼리타임즈는 미국을 넘어 위스키 강국인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으며 스테디셀러에 오른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한국의 위스키 애호가들 중에는 일본에서 얼리타임즈를 접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2024년 우리나라의 대표 주류 기업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현재 얼리타임즈를 생산하고 있는 사제라 컴퍼니와 독점 수입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한국에도 정식으로 얼리타임즈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선보이는 얼리타임즈는 기존 2010년대에 수입되던 제품의 리뉴얼 버전으로 현대적인 감각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위스키로 재탄생했죠. 덕분에 얼리타임즈는 위스키 입문자부터 마니아층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얼리타임즈는 구매 접근성 또한 좋아졌습니다. 대형마트, 킴스클럽, 보틀벙커 잠실점과 같은 오프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GS25, CU, 이마트24 등 편의점 매대 및 스마트 오더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GS25와 이마트24에서는 스테인리스 컵이 포함된 특별 패키지도 함께 판매되고 있어 실용성과 소장 가치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가격 또한 같은 등급의 아메리칸 위스키와 비교해도 10에서 15% 정도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해 가격적인 메리트 역시 상당한데요.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비해 뛰어난 품질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얼리타임즈에 대한 인기가 국내에서도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얼리타임즈의 맛은 그 특별한 숙성 과정에서 비롯되는데요. 현재 미국 켄터키주 바즈타운에 위치한 바톤 1792 증류소에서 생산되는 얼리타임즈는 엑스 버번 배럴에서 최소 3년 이상 숙성되어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숙성 방식 덕분에 위스키 특유의 오크 향이 달콤한 꿀과 캐러멜 향과 어우러져 얼리타임즈만의 차별화된 맛을 선사합니다.
특히 얼리타임즈는 알코올 특유의 거친 향이 적고 목넘김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마시거나 온더록스로 즐기기에도 부담이 없고 입문용 위스키로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평소 도수가 높은 술을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은 하이볼이나 칵테일을 즐겨 드시기도 하는데요. 얼리타임즈는 하이볼이나 칵테일의 베이스로도 잘 어울려서 다양한 취향을 가진 소비자들도 두루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리타임즈를 활용한 아메리칸 스타일의 하이볼 중에서는 진저 에일이나 콜라를 섞어 마시는 조합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얼리타임즈를 진저 에일과 섞으면 상큼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고 콜라와 함께 마시면 달콤하고 부담없는 목넘김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클래식 칵테일인 올드 패션드와 청량감이 돋보이는 민트 줄랩도 얼리타임즈의 깊은 맛과 잘 어울리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칵테일이라고 하는데요. 160년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얼리타임즈는 이제 한국에서도 부담 없는 가격과 깊은 풍미로 위스키 애호가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금주법 시대에도 살아남을 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메리칸 위스키의 대명사 얼리타임즈는 현재 미국 내에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롭게 한국에 공식적으로 진출하며 국내에서도 대중적인 위스키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며 이상 얼리타임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